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10시 18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조정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좀 많이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 뭐 이런 모습은 이전부터도 계속 있었던 모습이지만, 언제 이제 반등이 나올까, 또 이런, 우리가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내용을, 무시한다든지, 뭐 아예 생각 안 한다든지 그런 건 아니에요. 저도 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비트코인에 대한 내용만 딱 이렇게 보셔도 여기 보시면 네, 고래 투자자가 거래를 넘쳤다. 그다음에 ETF, 네, 현물 ETF 거부 이런 얘기 나오고 뭐 러시아 비트코인 채굴 거래 금지 뭐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저는 만약에 확인하셨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내용을 분명히 확인하셨어요.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선 하락을 할까, 상승을 할까, 횡보를 할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질문 드린 게 잘못한 거죠. 야, 하락하겠지.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실 겁니다. 그러면 제가 또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매도는 하셨습니까? 매도는 뭐 하신 분들 계시고 못 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왜?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내용이 과연 우리한테 중요한 투자에 있어서 과연 뭐가 중요할까? 저는 주식이든 코인이든 항상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런 내용이 나왔을 때 결론이다. 하락이 나오면 왜 하락을 했지? 아니면 하락하는 가운데에서 막 우리가 확인하는 거죠. 아니면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아니다. 이런 내용이 나와서 하락이 시작을 했다. 라고 하신다라고 하면 제가 질문 드렸던 게 그러면 매도를 해주셨나요? 이런 내용이 나왔을 때 하방으로 매매를 하고 계시나요? 라고 이제 질문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투자에 있어서 빠른 결정을 하셔야 된다. 이런 내용도 중요합니다. 내용이 중요하지만 호재가 나왔다라고 해서 상승이 안 나오는 것도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하락이 안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호재라고 해서 악재라고 해서 무조건 빠지는 것도 아니고 악재라고 해서 빠졌는데 손절치니까 상승이 나오죠. 이런 모습 때문에 악재가 있어도 손절을 못하고 홀딩. 근데 반등이 나올 것 같은데도 반등이 나오지 않고 계속 하락.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를 하는 것이 차트가 중요합니다. 차트가 전부입니다. 이게 아니라 어떤 기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기준으로 잡고서는 매매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나는 차트고 뭐고 그냥 감이다, 느낌이다. 그 느낌대로 하시는 게 맞고요. 아니면 이런 이슈라든지 정보를 갖고서 매매하신다. 그러면 이런 정보를 얻으셨을 때 과감하게 어떤 결과를 또는 결과가 나오기 전에 우리가 대응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 저는 많은 분들께서 저한테도 이런 말씀을 조언 정말 조언을 많이 해주세요. 야 너무 차트가 아니라 이런 내용도 좀 얘기하고 차트 좀 보는 게 어떠냐. 근데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도 시간만 잡아먹는 거예요. 저는 제 입장에서는 결정은 항상 차트로 기준 이탈이 되거나 매수 타점이 오면 매수하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런 조언은 제가 주식에서도 많이 얻습니다. 다 저를 생각해서 해주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그냥 진짜 매수할 때는 제가 제 계좌를 가지고서 매매할 때 이렇게 매매하고 저렇게 매매하고 이런 뉴스 기사를 안 보는데 시청하시는 분들께 이런 정보도 있고 물론 정보 드리는 것도 좋지만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뭐 많이 시청하시던 안 하시던 상관없이 제가 하는 방식대로 말씀 드리고 있는데 지금은 분명히 결정하셔야 될 건 맞아요. 그러니까 하락했을 때 이런 얘기 들었을 때는 좋은 방향으로 올라갈까? 더 하락할까? 이렇게 고민할 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렇게 고민하는 순간에 하락이 나오고 또는 나중에 늦게 어떤 결정을 딱 내리면 또 반등이 나와요. 이때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던 혹시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때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뭐 악재 다 빠지고 나서 뭐 악재가 있다 뭐 중국이 어떻고 뭐 저는 잘 모릅니다. 어떤 내용인지 모르기 때문에 또 아는 척할 수도 없고
잘못 말씀드리도 안 되지 않습니까? 하여튼 악재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이때. 그렇죠? 그래서 이 하락은 악재 때문에 빠졌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럼 오히려 악재 속에서 더 좋은 자리를 잡아주고서 올려줬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기준이 있다라는 거죠.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기준. 지금 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뉴스 기사 그거 가지고 상승한다 하락한다. 물론 지금 하락하고 있으니까 악재니까 하락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실제로 매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매수를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보는 차트대로 하십시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이건 말이 안 되지만 내가 어떠한 방법을 가지고서는 매매한다라는 그 기준은 꼭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내용이 저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뭐 100분이든 200분이든 뭐 10분이든 네, 시청하시는 분들만이라도 꼭 반드시 나만의 기준을 잡으셔야 돼요. 우리 많은 개인 투자자, 주식하고 코인에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손실을 보고 있는 것. 만약에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고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그러한 정보를 가지고서 우리가 매매했다. 그러면 많은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수익을 많이 보셔야 돼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어려우니까 어떤 정답도 없고 손실을 보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이 생기지 않고 손실이 생긴다 하더라도 저는 계속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거나 확실성이 없을 때는 잠깐 매매를 넘쳐라. 그리고 비중을 줄이든지 현금화를 하셔라. 라는 걸 저는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어디까지 할까? 어디에서 반등이 나올까? 이걸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 반등이 나올 때는 반등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제가 이거를 뭐 지어서 말씀드리거나 없는 얘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말씀드린 게 아니죠. 이때 다 저는 말씀을 드린 내용이에요. 뭐 인제 올라갑니다. 뭐 여기 하락합니다. 뭐 이런 내용보다는 하락에 대한 흐름과 상승에 대한 흐름. 이거는 다 알고 있어요. 저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다 알고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손절과 어떤 결정을 못 내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저는 이런 내용들을 좀 전에 이런 거 악재든 호재든 차라리 이걸 모르시면 매매하기가 더 좋다. 차라리.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가지고서는 만약에 매도하셨다. 그러면 이 내용이 필요한 거예요. 이건 꼭 보셔야 돼요. 근데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좀 반등이 나올 것 같고 하락이 넘칠 것 같고 또 어디까지 빠질까 두려움만 있고 그렇죠? 근데 손절치면 올라올 것 같고 오히려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은 일단 하락을 하고 있는 가운데 시간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하락이 나오고 나서도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다 지금. 그럼 이미 대응이 늦는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흔하게 얘기하는 뭐가 있죠? 추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단순히 그 짧은 내용, 아주 간단한 기술적인 뭐 추세, 기술적이 아니래도 가격이 빠지고 있다라는 내용이죠. 그 내용만 봤을 때도 좀 관망해야 되겠다. 그리고 비중을 늘리지 말아야 되겠다. 어떠한 결정을 우리가 할 수 있다. 아주 단순하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상승장 그리고 이런 확인 방법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틀리더라도요. 오히려 이런 매수에서 올라가지 않고 빠진다라고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잖아요. 왜? 상승 쪽에 대한 흐름을 봤는데 하락이 나오면 잘라내면 돼요. 수십 프로의 하락을 보유하고 있을 이유가 없다. 자, 그리고 수십 프로의 하락을 보유하셔도 상관없는 건 뭐죠? 네, 현금 비중. 현금 비중을 갖고 계시면서 나중에 수십 프로 빠졌을 때 밑에서 저점에서 확실한 저점 알 필요가 없어요. 많이 빠졌을 때 매수, 또 더 많이 빠졌을 때 매수, 그런 식으로 해서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근데 지금은 만약에 아무 대응 없이 이 위에서 매수하시고 현금도 없이 그냥 시간 투자한다라고 하면 1억, 2억 가면 상관이 없죠. 근데 그 전
이 위치 전까지는 뭐다? 그냥 시간 투자만 하는 거예요. 시간 투자. 이건 안 돼요. 이렇게 하시는 거. 그래서 제가 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확실하게 수익을 볼 수 있는 것은 시간 투자를 하는데 시간 투자에 있어서 전략적인 분할 매수가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매 영상을 말씀드린 이유가 지지가 되고 저항이 되고 저항이 생겨서 밀리면 그 위치에서 일단 자르고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계속 또 반복적인 내용이지만 단기 분석이다라고 많이 생각하시지만 그 단기 분석이 그 기준에 이탈이 돼서 단기 분석이지만 이 위치를 뚫지 못하면 어떻게 중장기로 여기가 저항이에요. 아무리 제가 말씀을 드려도 사실 이거는 실전에서 매매를 이렇게 안 해 보신다든지 이렇게 매매를 안 하셨다라고 하면 쉽지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부탁 말씀드려보는 게 하락이 어디까지 간다, 어디에서 반등할까를 고민과 그 다음에 그것을 궁금해하시는 것보다는 하락이 있을 때는 조심해야 되고 거기에서 무리하게 매매할 필요가 전혀 없다. 그래서 남들과 좀 다르게 큰 수익은 아니어도 뭐 저처럼 큰 수익은 못 내지만 큰 손실은 절대 없는 그러한 매매 전략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이렇다 저렇다 이런 게 아니라 이러한 내용이 나왔을 때 이러한 뉴스가 나올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대응을 했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호재가 나왔을 때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한 가지의 특징과 그 다음에 매매 전략을 반드시 세우셔서 매매를 하셔야지만이 수익은 크게 났지 않는다. 예, 수익은 없다 하더라도 손실도 마찬가지로 크게 나오지 않습니다. 상승할 때는 수익이 크게 나오지 않으면 아쉽지만 하락이 있을 때는 손실을 짧게 보면 어떻게 상당히 만족스럽죠. 하락이 나와도. 예, 이런 분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예, 저는 이렇게 좀 하락이 나왔을 때 나는 그래도 빨리 잘 대응했다. 수익은 없지만 이러한 만족스러운 투자, 지금 하방으로 빠지는 이 상황에선 이렇게 대응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하락하는 거 알면서도 우리가 선물 거래하면서 하방으로도 무조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어려운 상황에서는 잠깐 매매를 멈추시는 게 가장 좋다. 현금화 하시는 것.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